불륜에 덫에 빠진 우리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의 충격적 선택. 제가 45살에 15살 연하 남편과 결혼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30살 남편이 저보다 나이 많은 50살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질러 시어머니가 그 상간녀를 새로운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끔찍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털어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아요. 8년 전만 해도 저는 성공한 피부과 의사역 강남의 병원도 운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한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시 제가 운영하던 피부과에 인턴으로 들어온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성실한 성격까지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지만 저는 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민준이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고 야근할 때마다 같이 남아서 도와주고,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죠. 선생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심지어 병원까지 정리해서 민준이가 의대를 다닐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줬어요. 모든 게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후부터였죠.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병원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 특히 상급자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준이의 표정에는 피로보다는 오히려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지만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향수 냄새였어요. 민준이는 평소에 향수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에서 고급스러운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것도 제가 절대 쓰지 않는 브랜드의 향수였. 이 냄새 뭐야? 새로운 향수 샀어? 아, 병원에서 여자 선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향수 냄새가 배는 것 같더라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 냄새가 매일 같이, 그것도 점점 더 진하게 날 때부터는 달랐어요. 게다가 민준이의 셔츠 깃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 머리카락은 갈색으로 염색된 것이었는데 저는 검은색 머리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제 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 머리카락은 뭐야? 민준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별거 아니야. 심리적 서스펜스 구간. 6분 지점. 그때부터 저는 사립탐정이 된 기분으로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로 일하면서 기른 관찰력과 분석력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먼저 휴대폰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준이는 평소에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욕실 문 앞에 두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밤 10일시만 되면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해? 동기들이야. 요즘 전문의 시험 준비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있어. 또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래 들어본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나이 있어 보이는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더 결정적인 건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가족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자로 온 결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롯데 호텔, 레스토랑 35만 원, 반포 한정식 28만 원, 백화점 여성용품 매장 45만 원, 강남 호텔 카페 12만 원, 명품 액세서리 매장 67만 원. 이런 결제가 일주일에 3-4번씩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제가 모르는 시간에 제가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카드 청구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추궁했어요. 이 카드 내역들 뭐야? 누구랑 이런 데서 돈을 쓰는 거야? 민준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회사 상사랑 업무 미팅이 있어서 업무 미팅을 롯데 호텔에서 해? 그리고 여성용품은 뭘 위해서 산 거야? 67만 원짜리 액세서리는? 그때 민준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상사가 여자분이셔서 업무상 선물을 좀 드려야 했어. 병원 내 정치가 복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준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그것도 직장 상사와 말이에요. 정말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병원에 간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쉽게 열린 노트북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현주 과장님이었고 대화 내용은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밤에도 만날까? 어제 못다 한 얘기가 있어. 당신 부인은 의심 안 해? 요즘 카드 많이 쓰던데 괜찮아? 업무용이라고 하면 믿어. 의사들은 원래 접대비 많이 써. 15살 차이면 엄마 같지 않아? 그래서 좋아.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통제하기도 쉬워.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어요. 더 끔찍한 건 사진들이었어요. 호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들, 제주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 사진들 속에서 민준이는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였어요. 부인이 의사라며 돈은 많이 벌었겠네. 응, 강남의 피부과 운영했었어. 나 때문에 정리했지만 바보네. 그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포기하다니. 그래도 덕분에 의대 등록금이랑 생활비 다 해결됐어.
이용당한 거네. 불쌍하다. 15살 차이면 어쩔 수 없지. 나이 많은 여자들은 다 그래. 그 순간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용당했다니, 그리고 그걸 다른 여자와 공유하고 있었다니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대화를 더 위로 올려보니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나와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대학병원에 입사한 첫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불과 2년 후였던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끔찍한 건 현주 과장이라는 여자의 정보였어요.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니 50살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민준이는 저와 결혼해놓고 저보다도 나이 많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대, 등록금, 사업, 생활비, 월 200만 원, 용돈 월 100만 원. 8년간 총 7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하필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그때 카카오톡에서 현주 과장이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우리 만난 지 벌써 6년이 내 시간 참 빨라. 민준아, 너 정말 많이 컸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그때는 정말 애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자가 됐네. 6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게 8년 전이니까 민준이는 저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여자와 관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8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민준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현주 과장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다니는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 소개를 봤더니 그녀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첫 느낌은 정말 잘 관리된 여자구나였어요. 50살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젊어 보였고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이었거든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력, 연희대학교 의학과 졸업, 내과 전문 의경력, 서울병원 15년 근무 후 현 병원 진료 과장 전문 분야, 내분 비내과, 당뇨병 전문, 연봉, 추정 2억 이상 저와 똑같은 의사였어요. 아니, 저보다 더 성공한 진료 과장이면 병원 내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연봉도 제가 피부과를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민준이가 왜 그녀에게 끌렸는지를. 저는 민준이와 결혼하면서 병원을 정리했지만 현주 과장은 달랐어요. 성공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여자였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개인정보였어요. 이혼, 경력 1회, 자녀 없음, 강남 아파트 소유, 완벽한 조건이었죠. 민준이 같은 젊은 남자에게는 꿈 같은 상대였을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현주 과장과의 관계 다 알고 있어.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 사생활을 몰래 엿보다니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사생활? 우리가 부부인데 사생활이 따로 있어?
누나는 이해 못할 거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이가 저를 누나라고 부른 건 8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여보 또는 자기야 라고 불렀는데 현주 과장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건 달라. 그분은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으셔. 나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야. 누나는 너무 간섭이 심해. 그리고 나이 차이 때문에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언제 우월감을 가졌나요? 오히려 나이 차이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 했는데 그 다음 주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댓글로 반응 보여주세요. 며느리야, 우리 민준이 병원에서 좋은 분 만났다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분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민준이한테 정말 잘해주신다더라. 나이도 적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시고 의사시라며. 어머니,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너희 둘은 애초에 안 맞았어.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민준이가 점점 답답해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저와 민준이의 결혼이 처음부터 실수였다는 것. 현주 과장 같은 분이 민준이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착하게 물러나주면 좋겠다는 것. 어머니, 저희가 결혼한 지 8년이 됐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요. 바람? 그게 바람이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거지. 너는 민준이를 키워준 거고 이제 진짜 짝을 만날 때가 된 거야. 키워줬다고요? 그래. 너는 민준이 엄마 역할을 한 거야. 이제 민준이가 다 컸으니까 진짜 여자를 만날 때가 됐지.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륜을 옹호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상간녀를 새로운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민준이에게 쏟은 7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투잡이라고 생각해. 민준이 의사 만드는데 든 비용이니. 투잡이요? 저는 아내인데 투자자예요. 나이 차이가 15살이면 어쩔 수 없지. 원래 누나들이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민준이의 아내가 아니라 후원자였다는 거죠. 현주 과장과 약속을 잡았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현주 과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이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따라갔죠. 그녀는 근처 고급 카페에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가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현주 과장님이시죠? 그녀는 저를 보더니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어요. 민준이 부인이시군요. 앉으세요.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어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 오히려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장님, 민준이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정리? 왜 제가 정리해야 하죠? 민준이는 제 남편이에요. 서류상으로만요. 실질적으로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민준이는 병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니까 저보다 현주 과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에요.
불륜이라 참 구시대적인 표현이네요. 저는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저를 편안해하고요. 그럼 왜 저와 결혼했을까요? 그때 현주 과장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의대생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민준이는 독립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마운 분이죠. 민준이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이니까. 또 키워줬다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민준이의 아내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양육자로만 보는 걸까요? 과장님도 50살이시잖아요. 민준이보다 20살이나 많으신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정신적 성숙도와 사회적 지위죠. 저는 민준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현주 과장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민준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녀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화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민준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 주인공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혼하자. 민준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도 조건이 있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거야. 그때 민준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나, 그런데 재산이 뭐가 있어? 이 집도 전세고 적금도 별로 없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는지를. 결혼할 때 제가 가진 재산들을 모두 공동 명의로 바꿨는데 그 사이 민준이가 그 돈들을 어디론가 빼돌린 거였어요. 내 적금 5억은 어디 갔어?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미안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그 돈은 현주 과장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었을 거예요. 강남 아파트 보증금 3억도 그것도 투자금으로 썼어. 부동산 투자 실패했다고. 8년간 생활비로 준 2억도 그건 생활비잖아. 이미 쓴 돈이고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민준이는 처음부터 제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이혼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기뻐하시더라고요. 잘 됐다. 이제 민준이가 제대로 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네. 어머니, 저희가 8년간 부부였는데 8년?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현주 씨는 민준이와 6년간 진짜 사랑을 나눴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도, 민준이도, 현주 과장도 모두 한편이 되어서 저를 내쫓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재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민준이가 현주 과장 명의로 옮긴 5억이 단순히 개인 계좌가 아니라 김현주, 박민준 공동명의의 부동산 투자 계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미 강남 오피스텔을 구입한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임차인이 박민준이었거든요. 즉, 제 돈으로 집을 사서 민준이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피스텔 주소를 확인해 보니 현주 과장이 사는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였어요. 사실상 동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민준이를 추궁했어요. 현주 과장과
동거하고 있지?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미 들킬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맞아. 이미 3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 3년째 현주 과장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거든.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어. 내 돈으로 산 집에서 그건 투자 명목이었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갚을 생각이었다면 왜 공동명의로 했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야?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6년간 나를 속인 게 자연스러워. 그때 민준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처음부터 누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필요했을 뿐이야. 필요했다고? 의대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필요했어. 그리고 누나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잖아. 그럼 현주 과장은? 그분은 달라. 진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동등하게 대해 주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연기였다니. 그 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어요. 비슷한 막장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먼저 민준이가 다니는 대학병원에 현주 과장의 부정행위를 신고했어요.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그 다음엔 민준이를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준이와 현주 과장의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정리해서 시댁 친척들에게 모두 보냈거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주 과장은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좌천됐어요. 민준이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도 정지됐어요. 그리고 제가 빼앗긴 재산들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강남 오피스텔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 돈으로 제 계좌에 있던 5억을 회수했어요. 지금 저는 다시 피부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8년 만에 복귀하는 거라 쉽지 않았지만 예전 실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보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려고 하지만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 가족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거든요. 현주 과장은 지방병원으로 좌천된 후 소식이 없어요. 아마 민준이와도 헤어졌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남자를 기다릴 만큼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나이 차이를 걱정하는 주변의 말들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8년이 거짓이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나이나 외모가 아닌 진짜 마음을 보고 선택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것. 지금 제 나이 45살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